네, 반갑습니다. 미래엔 고2 문학 4단원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작품이죠. 청산별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청산별곡 작품 2 돼 있고, 제목부터 우리 같이 해보자. 자, 청산별곡, 기본적으로 청산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뜻이 푸른 산이란 뜻이야, 그치? 자, 별은요, 이 떠나다는 뜻이거든요. 떠날 별자예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푸른 산으로 떠나는 노래, 이게 바로 청산별곡입니다. 네, 청산으로 떠나는 노래라는 뜻이고, 자, 그래서 밑에 나오죠. 청산별곡은 현실의 고난을 피해 청산과 바다를 찾아가는 심정을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자, 고려가요라는 특징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 앞에 했던 작품 찬기파랑가는 뭡니까? 장르가 향가였어요. 향가. 네, 향가의 경우는 음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네, 향가는 음보가 없어요. 고려가요는 음보가 있습니다. 뚜렷한 음보가 있어요. 바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3음보예요. 고려가요 몇 음보라고? 3음보. 자,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조선시대 가요랑 그 엮어가지고 나오는데 조선시대 시조나 가사 같은 경우는 몇 음보일까? 4음보죠. 4음보.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음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또 고려가요 특징 중 하나가 이 후렴구가 들어있어요. 후렴구. 후렴구가 들어있는데 보통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여음구라고 부릅니다. 여음이라는 거는 남는 음이란 뜻이야. 의미 없는 후렴구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여음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한다 라는 특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고려가요고요. 작자는 아마도 지배층이 아니라 피지배층, 즉 서민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고려가요의 형식과 정서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려가요의 주된 정서는 피지배층, 서민이 있었다 보니까 어떤 뭐 삶의 애환이라든지 사랑 얘기 이런 게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청산별곡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에 청산별곡 도입부터 좀 같이 보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은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문자로 정착되었다. 이 문자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한글이겠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선지에 뭐 한자로 정착되었다, 한자로 기록되었다라는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입니다. 고려가요는요, 바로 한글로 창작이 되고요. 그 다음, 고려, 소교, 석양별곡, 가시리와 함께 비유성과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문학성을 갖고 있다라고 칭송받는 작품이 바로 이 청산별곡입니다. 자, 그 다음 줄. 고려시대 사람들의 자연애, 현실 도피, 은둔 사상, 자연에 대한 동경과 실험의 하소연, 낙천성 등이 잘 드러난다. 자연애는 말 그대로 자연을 사랑하는 거, 현실 도피는 현실을 도망가는 거, 은둔하고 싶은 거, 숨고 싶은 거, 자연에 대한 동경과 실험의 하소연,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낙천성, 그 와중에 불구하고 낙천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잘 드러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내용 보시면 살얼이 났다, 청산이 살얼이 났다, 머리랑 다리를 안 먹고 청산이 살얼이 났다, 얄리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용은 기본적으로 청산이 살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청산이란 대체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청산이라는 곳은 일단 이 시 전체를 읽어봐야 알겠지만은 먼저 도입으로 짚어보고 들어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속세의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이상, 동경, 꿈, 지향 이런 키워드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밑에 지금 보시면 얄리얄리얄라정 얄라리얄라 같은 이런 후렴구가 나오는데, 자, 후렴구의 기능 한번 쭉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뭐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뭐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거고요. 그저 악률, 운율에 맞추기 위한 후렴구에 불과하다. 더불어 악기 소리의 의성어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의성어 뭐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말하는 거야. 흥을 돋우고 노래의 절주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절주는 마디가 끊어질 때라고 나와 있죠. 거기 마디가 끊어지는 것, 즉 얘를 기준으로 연을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릴과 이응의 연속음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 두드러진 화름조 현상이다 나와 있는데, 화름조의 뜻 거기 나와 있죠. 소리가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해서 만들려고 소리를 자연스럽게 내는 거다. 플러스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 부분은 작품의 정서와 상반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자, 지금 이 청산별곡의 작품의 정서는요, 기본적으로 삶의 애환입니다. 애환. 애환이나 슬픔을 노래하는 그런 시예요. 아, 살기 너무 힘들다. 아, 족같다. 나 못 해먹겠어. 나 집에 갈래. 나 딴 데 갈래. 집도 나 지금 못 견디겠어. 나 딴 데로 갈래.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중간에 나오는 후렴구는 얄리얄리얄라얄라얄라 너무 이렇게 신나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작품의 정서와 상반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또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냐면은 심리적 지향과는 일치합니다. 왜? 이 심리적 지향은 결국 뭐겠어? 긍정적인 거에서 부정적인 거겠어? 긍정적인 거죠. 이 심리적 지향이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어떤 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같은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게 당연한 세계가 되겠죠. 천국 같은 곳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준다. 자, 이렇게 연이 분절되는 최초의 문학 장르가 바로 이 고려가요입니다. 향가는 연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냥 10줄짜리, 8줄짜리를 우리 마음대로 기, 서, 결 나눠가지고 봤던 거야. 자, 본문 독해 들어갈게요. 살얼이 살얼이 났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살겠노라 살겠노라. 청산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서 살겠노라. 자, 일단 기본적으로 3은 봅니다. 그쵸? 살얼이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 났다. 3은 보고 더불어서 3, 3, 2조라고도 말을 합니다.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 은유를 지켜줬어요. 자, 그리고 이 청산은 나는 지금 있는 현실이 싫어서 도망가고 싶은 현실 도피적인 이상세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얼이 났다라는 구절은 해석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오른쪽에 보시면 살리라 혹은 살고 싶구나 나의 소망을 드러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해석하는 아쉬움에 강조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혹은 살았으면 청산에 살았으면 이렇게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다. 자, 또 한 가지 나타내는 그 형식적인 특징은요, 얘가 AABA 구조입니다. 살얼이 A, 살얼이 났다 A, 청산에 B, 살얼이 났다 A. 그래서 반복 변주 반복 이렇게 AABA 구조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줄에 보시면 뭐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을 났다. 머루랑 다래가 뭐겠어요? 청산이 나는 뭐 이렇게 조그마한 열매 같은 거겠죠? 머루 포도 유명한데 되게 맛있어. 먹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달래는 이제 뭐 달래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달래 간장 같은 거 먹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열매 이런 거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너무 좋은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먹는 게 뭐 진수성찬 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야. 저기 뭐 소고기 스테이크 칼질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간다는 거예요. 가서 고장 먹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왜? 현실에서는 그런 것도 먹는다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머루랑 다래 같은 그런 풀조가리 먹고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얄리얄리 생각나네요. 그래서 1년 정리하자면 청산에 대한 동경입니다. 아, 나 청산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청산 살고 싶다 얘기를 해. 왜? 왜 그런가 봤더니 현실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현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요. 자고 일어 울어라 새요. 자,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널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우니노라. 너보다 근심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며 지낸다. 이런 얘기 나와 있어. 자, 나도 울고요. 새도 울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를 뭐라고 볼 수 있어? 나도 울고 새도 울어. 나도 슬퍼 새도 슬퍼. 뭐야? 감정이입의 대상. 객관적 상관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치? 첫 번째 감정이입, 두 번째 감정대비, 세 번째 감정심화. 나의 감정과 관련된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개 중에는 여기서는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왜? 화자인 나와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널나와 씨름한 이 널나와는요 비교부석격 조사인 뭐뭐 보다로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너보다 씨름은 근심이겠죠. 이 하다 원래 뭐야? 많다야. 그치? 우리 1학년 때 용비어천가 할 때 했었다. 하다는 많답니다.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우느라 자고 일어나서 울며 지낸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새보다 씨름이 더 많아 적어? 많아요. 더 많아요. 그치? 자, 그리고 청산배우가 가지고 있는 또 문학성, 가장 재밌는 문학성 중 하나가 뭐냐면은 식구 하나, 시어 하나에 해석의 여지가 정말 많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가지수가 생겨요.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이야. 이 울어라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 울어라, 너 울어 명령일 수도 있고, 우는구나 그냥 감탄형일 수도 있고, 노래하라, 울라는 말이 아니고 짖어라, 울어라. 그러니까 새는 뭐라 그러지? 뭐 노래한다. 그렇죠? 노래하라 이런 명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시적화자가 시름이 많아. 근심이 많아. 그래서 삶의 고독과 비애가 요 이연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을 가보겠다. 자,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잉 묻은 장글랑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얄리 얄라 정얄라리 얄라. 자, 일단은 진짜 수수께끼 같은 구절이 나왔어요. 자, 1년에서는 나 청소 살고 싶어. 2년에서는 나 너무 힘들어. 너보다 싫은만 나도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맨날 온다. 3년 가서는 뭐야? 날아가던 새를 본대요. 어디를? 물 아래를 날아가는 새를 본대. 아니, 새가 물 아래로 날아가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물이 진짜 그 water 얘기하는 건가요? water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여기서 말하는 물은 이게 그 당시 관습적으로 사용되던 상징인데요. 속세를 상징합니다. 속세. 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속세. 속세가 뭐였어? 인간들 많은 세상, 그쵸? 뭔가 돈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한 그런 인간들 많은 세상. 나 거기. 지금 그 속으로 날아가는 새를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로 날아가는 새를 본다. 자, 이거를 또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화자에 따라서 해석의 가지수가 좀 달라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날아가던 새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갈던 사례, 밭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자가 유랑하는 농민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화자가 다른 사람이면 이제 날아가는 새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오른쪽에 밑에 다음 장 보시면 시적 화자가 세 종류가 나와 있어요, 지금. 자, 첫 번째 시적 화자의 가능성이 3명이 있습니다. 자, 지금 후보군이 3명이 있는데 여러분의 셋 중에 누가 가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자, 첫 번째 화자입니다. 고려국에 지속되는 전란 등으로 삶의 근거지를 떠나 이리저리 떠들 수밖에 없던 유랑민. 그 유랑민의 고통과 삶의 비애를 노래한 거다. 우리 유랑민을요, 화자 A라고 칭합시다. 화자 A. 자, 그 다음 화자 B 보세요. 실련의 아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현실 도피적인 노래이다. 자, 실련의 아픔을 겪은 화자가 B입니다. 실련이 뭐야? 차였다 이 말이야. 헤어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 자, 그 다음에 시적 화자 C는요, 속세의 번뇌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청산을 찾아서 위안을 구하면서도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지식인, 은거하는 지식인이 화자 C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산별거 해석할 때 아주 알쏭달쏭 수수께끼 같아. 화자가 3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3명 중에 누굴까? 여러분은 누가 가장 설득력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수수께끼 같은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A가 이제 유랑민, B가 그 실현당한 여인, C는 지식인이에요. 자, 그래서 A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가던 새는 요 갈던 사례, 갈던 밭이 맞아요. 그래서 자신이 갈던 밭입니다. 지금 고향을 떠나면서 내가 갈던 밭을 보는 거야. 내가 열심히 갈았던 저 밭. 하지만 난 이제 떠나는 처지. 자, B의 경우는요, 실현당한 여인이죠. 실현당한 여인이 가던 새. 근데 날아가던 새에 더 연관이 깊을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떠나는 임이 되겠죠. 날 떠나서 속세로 들어가는 임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떠나는 그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C, 지식인이에요. 은둔한 지식인. 지식인의 입장에서 가던 새라는 건요, 속세로 떠나는 자신의
동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나는 속세가 싫어서 산속으로 도망을 왔어. 그지? 근데 내 친구들, 나랑 같이 한 번은, 나랑 같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는 이제 어떻게, 미안하지만 자네, 난 이제 돈을 찾아서 떠나야겠네. 하고서 속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친구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수수께끼는 일단 세 가지로 함축을 했어요. 두 번째 수수께끼 나왔습니다. 잉 묻은 장글란.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잉 묻은 장글란. 잉? 자, 뭘까? 여기서 일단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거는 누구, 어떤 화자 입장에서 해석한 걸까요? A. 농민, B. 여인, C. 지식인. 쟁기니까 농민일 겁니다. 농민. 자, 내가 갈던 밭을 본다. 이끼 묻은 쟁기. 자, 이끼 묻은 쟁기 자기 들고. 이제 어떻게? 농민이면 이 농사짓는 땅에서 나 세금 더 이상 못 내겠어. 도적 더 이상 못 받아들이겠어. 이제 난 산으로 떠날 거야. 쟁기 들고 산으로 떠나간 농민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요. 날이 묻은 병기. 이게 바로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지식인의 케이스인데요. 왜 지식인이 병기를 가지고 있냐? 지식인도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날이 다 무뎌져 버린 어떤 그 무기를 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간다. 자, 그 다음에 이끼 묻은 은장도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실현당한 여인이겠죠. 사랑을 잃어버린 여성 화자일 때는 이끼 묻은 은장도로 해석을 한다. 은장도가 뭐야? 누군가가 나를 범했을 때. 여인 홀로서 자기 몸을 지키기 쉽지 않죠. 옛날에는 누군가 나를 뭐 범하려 했을 때, 강간하려 했을 때 그 허리춤에서 은장도를 꺼내가지고 자결을 한다. 왜? 지조와 절개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했던 게 바로 이 은장도야. 그래서 잉 묻은 장글라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수정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사 짓던 그 농민이 자기가 갈던 밭을 두고 떠나는 심정으로 다시 본다면 내가 갈던 밭을 본다. 이제는 속세로 떠나보내야 할 나의 갈던 밭을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들고 내가 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쟁기를 들고 이제 나는 내가 갈던 밭을 바라보고 떠난다. 이런 심정으로 노래를 볼 수도 있고. 2. 떠나가는 임을 바라보는 여성 화자입니다. 떠나가는 나의 남자를 본다. 속세로 떠나가는 나의 남자를 본다. 이제 나는 나의 몸을 지키기 위한 이끼 묻은 은장도를 가지고 속세로 떠나가는 님을 바라본다. 자, 화자 3, C입니다. 속세로 떠난 동료를 바라보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 속세로 떠나가는 나의 친구들을 본다. 속세로 떠나는 나의 친구들을 본다. 나를 지키기 위한 날이 묻은 병기, 날이 묻은 무기 하나 가지고 이제는 속세로 떠나가는 나의 친구들을 바라본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청산별곡의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요 구절은 속세에 대한 미련과 번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화자가 누구더라도 어쨌든 간에 갈던 밭에 대한 미련, 떠난 임에 대한 미련, 떠난 동료에 대한 미련을 다 두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립적 공간이 나오는 거죠. 앞에 나왔던 청사는 이상적이고 자연에 해당하는 공간, 물은 속세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는 것도 짚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연입니다. 일인공 결인공 하야 나즈란 지네와 손겨 오리도 가리도 없음 밤을한 또 어띠 홀이라. 자, 일인공 결인공 이럭저럭 하야 나즈란 디네와 손겨 낮은 지내와 왔구나. 오리도 가리도 없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한 또 어띠 홀이라. 밤은 또 어떻게 지낼 것인가. 서리법 물어보고 있는 거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낮은 내가 어찌저찌 할 진행이 지냈는데 아무도 없는 밤은 나 어찌 지내야지? 어떻게 하리요? 어찌한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지금 보시면은 기쁨과 슬픔의 스펙트럼을 좀 놨을 때는 낮도 슬프고 밤도 슬픈데 낮이라고 좋은 건 아니야. 낮도 슬프고 밤도 슬픈데 낮보다는 밤이 조금 더 슬프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사연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사연에 보시면은 자, 어디라 더리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길이도 없이 맞아서 은이노라.
자, 어디라 더디라 놀고는 어디에다 던지는 돌인가로 해석하고, 누리라 맞히던 돌고는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로 해석을 합니다. 이 돌이라는 게 진짜로 누가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겠어? 야, 이 새끼 뒤져! 이러면 돌을 던지겠어요? 아니죠. 이 돌이 상징하는 건 뭐야? 내가 불행한 운명,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인간의 운명적인 삶, 나 너무 힘들어. 뭐 왜 힘든지 난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하여튼간에 그 유랑민이면은 떠나야 되는 현실이 힘든 거고, 여자면은 이제 이별하는 상황이 힘든 거고, 지식인이면 나를 두고 떠나간 친구들이 힘든 거겠죠. 어떤 그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운명적인 표상, 그 상징하는 그 모든 거를 그냥 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돌에 맞아서 울고 있다. 이게 내가 너무 힘들고 울더라도 차라리 미워할 사람, 사랑할 사람이 내 근처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없이 나는 맞아서 울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고독해, 얼마나 외로워, 그치? 아주 고독합니다. 여기 괴리도 있죠? 해석주의, 뭐 괴리, 뭐 그냥 사랑할 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괴이겠죠. 괴이. 이 괴이 사랑하다잖아. 괴다가 이 괴이가 괴리로 바뀐 걸 겁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괴이가 괴리가 될 거다. 자, 그 다음 형 가겠습니다. 자, 다시 반복이에요.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났다. 자, 살얼이 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바다에 살고 싶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청산이 아니라 바다로 갈 겁니다. 오케이? 여기 살고 싶다. 나무자기 구조개 나왔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루와 다래와 짝인 거죠. 청산에서는 머루 나래 먹고 바다에서는 나문재 굴조개 이런 거 먹을 거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짝이라는 거를 문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대응입니다. 그때 설명했었죠, 그쵸? 응, yes. 예, 긍정의 대답인 응이기 때문에 같은 짝이라는 거 우리가 대응이라고 얘기를 한다. 체크해 두시고요. 뭐 나문재라는 거는 저기 뭐 해초의 일종이래요. 굴조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굴과 조개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거 먹고 바다에 살 것이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또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인 구절입니다. 가다가 들어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자, 가다가 듣는데요. 애정지가 어디냐면은 외딴 부엌이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또 문제를 내기도 하냐면, 애정지가 외딴 부엌으로 해석을 하면 요 화자가 아마 여성 화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그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 이제 부엌에 들어갈 사람이 여성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부엌으로 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듣는데요. 와, 이게 뭔 개소리야.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시는 이미지를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부엌으로 가다가 뭐를 듣냐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지고 뭐를 해금을 켜고 있대요. 이 사슴이야. 사슴이죠. 그래서 뭐 해금 이런 악기를 하나 들고서 해금을 켜고 있는 거야.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 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해석하는 게 지금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가능한 현실을 꿈꾼다는 거야. 자, 나는 가다가 외딴 부엌 가다가 듣는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듣는다. 이 말은 아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너네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야. 내일이 시험이야.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이제 어떤 상상을 하냐면 학교가 불에 타가지고 시험을 안 보게 되는 막 그런 상상을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알겠지? 야, 지금 사양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막 어떤 상상을 하는 거야?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막 그런 상상까지 해보는 거야. 그런 불가능한 현실을 꿈꾸는 절박한 심정이 드러나기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슴 분장을 한 광대놀이를 구경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에 해당하겠어요? 현실을 잊고 싶은 거지. 현실 도피. 그냥 그런 재밌는 유희거리 보면서 우리도 어때요? 시험 공부하다 너무 힘들면 유튜브로 튀어버리죠.
그런 걸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 쇼츠 같은 걸로 비유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사슴으로 잘못 표기가 된 거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을 켜는 걸 듣는다, 그럼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한다 해도 이것도 이제 현실 도피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광대 노름, 놀이를 보고 있다, 재밌는 어떤 서커스 같은 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두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힘들어서 기적을 바라거나 혹은 현실을 도피하거나, 이렇게 해석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연으로 갈게요. 가다니 배부른 독에 설진강수를 비조라. 자, 가다가 배부른 독에는 이제 독에, 술 독에, 술 항아리에 설진 강수, 강수는 말 그대로 강한 술이야. 설진은 맵단 뜻이에요. 아주 맵고 진한, 아주 진한 강수를 비조라, 빚는구나. 엄청 센 술을 막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어띠 할이 있고. 자, 조롱꽃은 조롱꽃, 누룩이는 이제 누룩 냄새예요. 그래서 조롱꽃 누룩은 조롱밭꽃 냄새가 나는 누룩이란 뜻입니다. 누룩이 뭐야? 술 빚을 때 쓰는 그 발효균이에요. 발효균. 그 누룩이 매워서 잡사와니, 이 누룩이 냄새가 너무 매워가지고, 냄새가 독해가지고 나를 잡는데요. 잡사와니 나 어찌하리 있고 내 어찌하리요, 이 말입니다. 어찌하리는 말은 술을 먹겠다는 거야, 안 먹겠다는 거야? 먹겠다는 거지. 이 술 냄새가 나를 너무 붙잡아서 내가 어찌할 수가 없다. 술 냄새, 나 술 냄새 너무 좋아, 이러고 어쩌지 아저씨 모르고 술 마시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기 지금 재밌는 표현이 뭐야? 술이 나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뭡니까? 술이 나를 잡는 거야? 아니야, 내가 술 마시러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주객전도라 그러죠. 주객전도. 주체와 객체, 하는 놈과 당하는 놈이 전도 바뀌었다, 이 말이야. 원래는 내가 술을 마시러 가는 거지만 여기서 마치 술이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주객전도인 거지. 그래서 붙잡은 나를 어찌하리요?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시름을 푸는 어떤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술이나 마시는 거죠. 현실적 괴로움을 술을 통해 달래려는 어떤 인생고의 우수적 표현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실 도피와 관련이 있겠죠.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나 피하고 싶어, 도피하고 싶은 마음. 마지막에 또 얄리얄리얄라 셩얄라리얄라, 이렇게 하면서 시가 끝이 납니다. 자, 근데요, 우리 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훑어보시면 1, 2, 3, 4, 5, 6, 7, 8년을 쭉 보면 1년부터 5년까지가 청산 얘기고 6년부터 8년까지가 바다 얘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 좀 불편하지 않아? 4대 4로 맞출 수 있었는데 왜 하필 5대 3일까? 그래서 어떤 썰이 또 있냐면 이 썰이 또 있습니다. 이 5년과 6년이 서로 뒤바뀌었다라는 거야. 얘가 원래 5년이고 얘가 원래 6년이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딱 4대 4 맞아. 그리고 내용상도 봤을 때 이 돌 얘기가 갑자기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5년과 6년이 원래는 바뀌었었는데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시 바뀌어서 전해졌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제 최종 정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정리, 갈래는 고려가요라고 얘기했었고요. 개인의 감정을 얘기했으니까 서정시라고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자, 요 시의 성격은요, 기본적으로 어때요? 나 현실 피하고 싶어. 현실 도피적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의 슬픔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상적이기도 하고요. 자,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얄리얄리얄라 얄라리얄라 요 분위기 못하는 후렴구 때문에 낙천적이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주된 소재로 나오는 애들은요, 청산이랑 뭐였어? 바다였죠. 네, 청산과 바다입니다. 이 시의 주제는요, 삶의 고뇌, 그리고 슬픈, 애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죠.
그래서 뭐 청산 살고 싶다, 나 이런저런 먹어 살고 싶다, 나 돌 맞아서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결국에 술이나 잡다, 난 술 마시러 간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그런 시입니다. 자, 특징은요, 제가 설명했었죠. 아까 A, A, B, A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사러이, 사러리였다. 청산이 사러리였다. 사러이, 사러리였다. 발알에 사러리였다. 자, 그리고 후렴구에 뭐와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요, 리을이랑 이응음이 반복이 돼요. 얄리, 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그래서 읽을 때 되게 부드럽게 리듬감 있게 느껴진다. 자, 더불어서요, 중간에 뭐 있었냐면요, 나를 따라서 우는, 내가 더 슬프지만 나를 따라 우는 새인 감정이입의 대상 하나 있었고요. 또 계속 반복됐었죠, 그쵸? 그래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 나는 반복이 있었고요. 상징도 되게 많았습니다. 가던 새, 잉묻은 장글란, 뭐 돌코 이런 거 상징이 너무 많아서 할 게 너무 많았고, 자, 더불어서 막 새가 운다라는 부분에서 의인법도 쓰였고요. 더불어서 비교법도 또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운다 뭐 이런 얘기, 비교 등 아주 다양한 표현 방법 구사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이 문학성이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성이 높다는 건 좀 뭐야? 해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인 작품 구성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죠. 작품의 큰 그림 그려봐야 됩니다. 자, 1년부터 5년까지는요. 1년은요. 청산에 살얼이 났다. 나 청산에 살고 싶어. 청산이 좋아. 라는 얘기를 했고요. 2년에서는요. 나 너무 슬퍼. 새가 울어. 새가 우는데 내가 더 슬퍼. 삶의 비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에 가서는요. 나 물 아래로, 속새 아래로 떠나가는 내 동료를 보기도 하고, 속새를 두고 떠나는 내 밭을 보기도 하고, 속새로 떠나는 님을 보기도 하는, 어쨌든 간에 이런, 나는 청산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이 속새에 대한 미련 나도 갖고 있어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가서는 낮은 내가 어찌어찌 지냈는데 밤에는, 사람도 없는 밤에는 나 어찌 지내야 되지? 이런 고독과 외로움을 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5연 가서는요, 대체 누구를 향해 던지는 돌이었을까? 나는 사랑할 사람도 미워할 사람도 없이 나 혼자 맞아서 슬퍼하는구나. 어떤 운명적인 고독, 슬퍼할 사람, 사랑할 사람, 미워할 사람도 없는 운명적 고독, 더불어서 나에게 온 번뇌, 번뇌라는 거는요, 고민이라는 뜻입니다. 삶의 고민, 이런 것들이 함께 왔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부터 5년까지는 총 청산에 대한 삶을 노래했다라는 거까지 체크를 하실게요. 여기까지 1년부터 5년까지가 청산에 대한 삶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6연에 가서는 시작하는 게 뭐예요? 나 바다 너무 좋아. 바다에 난 동경으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뭐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지고 해금을 하는 걸 듣는데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아, 내일이 시험인데 학교에 불탔으면 좋겠어. 뭐 이딴 거.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커다란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나 학교 못 가게 막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망 빌고 있다 얘기했었고, 마지막 8연 가서는요, 어떻게 해요? 술로 끝납니다. 고뇌의 계속돼서 해소가 아니죠. 아주 일시적으로 잠깐만 해소하는, 결국 좀 현실 도피적인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서는 바다에서의 삶이 노래되고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후렴구의 기능도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니까 알아보고 할게요. 자,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라는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기능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얘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얄리 얄리성이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예요. 악기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기 때문에 어때요? 흥, 리듬 이런 것들을 돋워주죠. 돋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리을과 이응음이 반복돼요. 얄리 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그리고 반복기 때문에 어떤 되게 매끄럽고 어때요? 좀 신난 느낌이죠? 낙천적 명랑한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으면 청사에 살고 싶다 얄리얄리야 청 얄라리 얄라 그냥 뭐 되게 살기 좋다 이런 얘기 하나 봐. 그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치? 왜냐면 이 후렴구가 가지고 있는 낙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면 어때? 아, 삶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시는 상징성이 되게 높죠? 상징적인 의미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청산과 바다가 상징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시적 화자의 이상향이다. 나 청산 갈 거야, 바다 갈 거야, 가고 싶어. 이상향이고, 그래서 어떻게 현실이랑은 대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하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새 나옵니다. 예, 자, 체크하시면 안 돼요. 요 새는요, 가던 새랑은 다릅니다. 3에 나와 있는 가던 새 그 새가 아니고 2에 나와 있는 그 우는 새요. 울어라 울어라 새요.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시적 화자의 나랑 같은 존재, 뭐라 그러지? 분신이라고 부릅니다. 나도 슬프고 쟤도 슬퍼요. 시적 화자의 분신이자, 그럼 나도 슬프고 쟤도 슬프니까 같은 감정을 느끼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한자성어로는 어때? 같은 처지. 동병상련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낮과 대비되는 시간인 밤입니다. 낮도 슬프지만 밤은 또 어찌 견딜까 하는 그 밤입니다. 어때요? 아주 사람도 없는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내가 맞아서 울고 있는 돌도 나오죠? 자, 요 의미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의지와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의지와 무관한 어떤 가혹한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 대체 누구를 맞추려던 돌이었을까? 나는 어떤 돌에 맞아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걸까? 이 돌이 의미하는 건, 그냥 내가 그러려고, 내가 잘못해서 맞은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의 운명인 거야. 그런 운명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라스트, 술입니다. 강수, 매우 센 술이죠? 어떻게? 현실의 고통, 외로움을 잊게 하는 일시적인 고통 해소의 매개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학습 활동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뭐 제 생각에 충분히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뒷부분에